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상속세 절세를 위한 5가지 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이게 상속세라고 해서 꼭 상속세에서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증여를 좀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증여를 절세를 하기 위한 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을 했었을 때에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하고 좀 큰 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가장 왼쪽에서 보면 총 상속 재산 가액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건데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한 부분에 있어서 10년 전에 증여한 내용까지도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재계산해라,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속인이 아닌 분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5년간의 증여한 내용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인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 로직에 보시면은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여세를 10% 내고 지나갔는데 상속세의 50%가 과세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사전 증여 재산 가액에 포함이 되면은 10% 냈던 걸 돌려주고 50%를 다시 추징해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증여해라, 이제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여를 하기에 우리나라 정서가 상당히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상속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속공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적공제가 있고 물적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제 배우자 같은 케이스는 6억, 기타 친족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세율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상당히 높죠. 10%에서 50%까지 과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 중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거하고, 아니면 일괄공제를 선택해서 플러스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는 부분하고 비교해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서 받아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초공제는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면 2억 원이라는 기초공제를 무조건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만약에 3명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1억 5천, 합치면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은 일괄공제로 적용받게 되면은 5억 원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게 되면은 일괄공제 받는 것보다 기초공제 플러스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게 될 것이고요. 자녀가 좀 적다라고 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으시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시켜서 받으시면 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의 로직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맥시멈으로 해주는데 밑에는 미니멈으로 해줘요. 그래서 배우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액하고 한도를 정해줍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법적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전에 배우자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빼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면은 30억에 대한 캐파가 있으니 나는 30억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니멈으로 되어 있어요. 미니멈 C and D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0억이 안 되는 부분으로 상속공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가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배우자한테는 상속을 최대한 많이 물려주는 게 좋고요.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이제 한도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사전에 증여를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유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팁 이제 1 나오죠. 5가지를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 증여를 활용하자라는 내용인 거예요. 해당 증여일 전에 10년 이내에 동일인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한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배우자 같은 케이스에서는 6억 원까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직계 존속, 비속,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까지를 공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5천만 원 자녀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5천만 원씩 증여를 해줬는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혹시라도 잘못되시게 되면은 그 증여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시켜서 재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30살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30살부터 70세까지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한테 4번을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 자녀가 미성년자가 되기 전까지 20살까지는 2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 2번의 케이스는 1억 4천 정도를 줄 수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밑에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의 증여세율은 1억까지고요. 20%의 증여세율 구간까지는 그 위에 단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20% 세율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녀들한테 많이 증여를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증여를 할 때에 현금을 증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증여를 해주고 나서 그 자산이 스스로가 증가될 수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빨리빨리 자녀한테 주는 게 좋고요. 배우자한테 주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한테 준 자산에 대해서도 언젠가 자녀한테 다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증여 중에서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현금, 자녀한테 줄 때는 부동산이나 주식. 근데 제가 또 법인 전문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식은 상장 주식도 있겠지만은 비상장 주식을 자녀한테 빠르게 내리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팁 사전 증여를 잘 활용하자, 이런 주제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자라는 내용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30억이 넘는 경우라면은 배우자는 상속공제를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 빨리빨리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에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차감되기 때문에 30억까지는 무조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2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0억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건강 상태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 건강이 한 4년, 한 6년 정도에서 내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자녀한테 무리하게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증여를요. 왜냐하면 10년 동안의 거는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사위나 며느리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위와 며느리가 상속인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5년치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 상태에 대비해서 누구에게 줄 건지도 잘 활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는 사전 증여재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이제 판례나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에는 공동으로 이제 구현한 자산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50%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국세청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분명히 싸워야 되는 부분인 거지 당연한 내 권리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 등에 대한 사전 증여와 함께 배우자의 소득을 형성시키는 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배우자는 집에서 열심히 가사 활동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만 서포트만 잘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사모님의 소득을 어떻게 형성을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사전 증여재산에 포함시키냐 안 하느냐의 이 볼륨을 차지할 때 상당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면은 대표님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사모님에게 주식을 사전에 증여를 해서 배당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연구하는 연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배당이에요. 근데 배당을 주고 싶어도 주주의 참여가 되어 있어야 배당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자 주주라면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 주식을 증여를 통해서 배당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재산 취득을 위한 재원도 마련해 주는 거죠. 이제 뭐냐면은 자녀가 부동산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가 부동산을 현금 증여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사전에 주식을 주고 배당금을 꽂아주고 배당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일석이조가 되죠. 왜냐하면은 법인의 잉여금에 대한 세금은 앞에도 예전에 많은 영상으로 마련을 해드렸겠지만은 50%의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 이익잉여금도 줄이고 자녀의 재원도 마련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도 증식을 시켜주기 때문에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해당을 하겠습니다. 회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 부분도 저와 같이 상의를 해보는 걸로 하시고요. 고가의 주식 가치가 형성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주식 증여 시기와 주식 증여수를 결정을 해야 한다. 팁 3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도와 증여를 함께 활용하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부담부 증여라는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동산을 내 자녀한테 넘기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양도하고 증여를 같이 섞어서 넘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 수증받은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걸게 되는 케이스가 있죠. 자금 출처가 확보되어 있는 자녀라면 언제든지 부모의 재산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도 살 수 있지만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우리 회사 주식도 위의 방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 가치와 자녀의 소득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생명보험을 활용하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닌데, 계약자, 수익자를 이제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누구예요? 돈 넣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돈이 없는데 계약자로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증여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녀가 소득이 있어요. 직장을 다닌다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안 다녀도 상관이 없죠. 자녀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배당금에 대해서 자녀가 다시 넣게 되면은 자금 출처가 이제 마련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부모가 이제 본인을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을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계약자와 거의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활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회사를 활용해서 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주식의 이전 시기는 도대체 언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광범위한 부분을 좀 다뤄봤습니다. 우리 회사를 하나 놓고 이 회사의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증여로 할지 나중에 상속까지 끌고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 건지, 내 재산을 어떻게 회사에 다시 보내서 다시 상속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알차고 유익한 내용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